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20대 남성 지지율이 높은 것에 대해 청년을 남성 여성으로 갈라 적대감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 기본소득을 매년 100만 원씩 주는 공약을 내놨는데요. 먼저 민주당 소식 안지연 기자입니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 한 15년간의 사회생활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건설 현장의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을 비롯해 청년 농부 등 청년 인재 영입 발표로 일정을 시작한 이재명 후보. 청년을 향한 공약도 발표했는데 연간 100만 원씩 주는 청년 기본소득과 1,000만 원 이내의 돈을 빌려주는 기본 금융 등입니다. 청년 기본소득은 19세부터 29세까지 약 700만 명 정도에서 여기 한 7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기본금융은 거의 예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판 수위도 높였습니다. 윤 후보의 20대 남성 중심의 선거 전략에 대해 애둘러 비판했고 청년을 남성 청년과 여성 청년으로 갈라가지고 적대감을 부추기고 갈등을 조장해서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는 것이 일시적으로는 꽤 정략적으로는 유효한 것 같습니다. 추경 증액 논의를 위해 대선 후보 간 만남 제안을 윤 후보가 거절한 것에 대해선 앞으로는 하자고 하면서도 뒤로는 못하게 막고 있는 이중 플레이, 구태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윤 후보가 당선되면 검찰 공화국이 열리게 된다고도 했습니다. 제가 지면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검찰 공화국이 열립니다, 여러분. JTBC 안지연입니다. 윤석열 후보 역시 상대에게 분열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정부 여당을 향해 국민을 네 편 내 편으로 갈라 나라를 반쪽낸 무도한 정권이라고 한 겁니다. 또 세종시에 청와대 제2청사를 만들겠다는 정책도 내놨는데요. 국민의힘 소식은 강희연 기자입니다. 충청 방문 이틀째를 맞은 윤석열 후보. 오늘 세종을 찾아 세종을 행정수도, 정치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세우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제2집무실은 호화스럽고 권위적으로 하지 않고 많은 관료들이 또 정치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소통하며 일하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청주에선 광역철도를 건설하고 오송에 바이오, 의약밸리를 만드는 등 지역에 맞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윤 후보는 충청도민과 만나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내 편에게는 이권을 주고 법을 어겨도 봐주고 내 편에게는 선전선동 조작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무도한 정권의 심판에 앞장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서 이재명 후보가 자신이 대선에서 지면 없는 죄를 만들어 감옥에 보낼 것 같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보내는 정권이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공세를 집중했습니다. 선대본부는 이 후보는 실무자보다도 설계에 적극적이었던 설계자라면서 설계자와 몸통이 동일인이고 몸통이 그분임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강현입니다. 한 주간의 대선 이슈를 짚어보는 대선픽 시간입니다. 대선 기간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 하나가 바로 원팀이죠. 그만큼 같은 편끼리 뭉치는 게 어렵다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이번 주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캠프에 합류하려다 불발된 사건을 보면서 정치권에선 원팀이야말로 환상 속에만 존재할 뿐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민주당이라고 사정이 크게 다르진 않다는데 박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흘 전인 19일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의원의 갑작스러운 회동은 원팀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홍 의원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특정 인사의 공천을 제안하면서 반발을 샀습니다. 우태를 보인다면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은커녕 우리 당원으로서의 자격도 인정받지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공정한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위원회에다가 좀 맡기고 저는 그 공천 문제에는 직접 관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홍 의원의 합류는 없던 일이 됐습니다. 최재형 같은 사람을 공천을 하게 되면
깨끗한 사람이고 행정 능력 뛰어난 사람이고 그래서 내 요청을 한 겁니다. 어떻게 후보하고 이야기한 내용을 가지고 나를 비난하고 방자하다. 하지만 원팀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은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에게서 나왔습니다. 지나치게 무슨 원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후보가. 후보는 사실은 자기 자신의 확신을 갖다 가지고 내가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하지만 민주당이라고 다르진 않습니다. 경선 상대가 합류했지만 진정한 원팀을 이뤘다고 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여야 후보를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대통령 선거 같으면 주요 후보들이 통합의 메시지를 일부러라도 내곤 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그런 모습이 좀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분열과 증오의 언어가 난무합니다. 따지고 보면 역대 대선 때마다 원팀을 강조했고 진영 통합 차원의 단일화 논의가 있었습니다. 선거 구도로 선거에서 승리하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원팀, 성공적인 단일화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의 합류가 그랬듯 홍 의원의 합류도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란 지적이 많습니다. 대선 후보 선택 이유를 살펴보면 그 후보가 좋아서와 다른 후보가 싫어서가 비슷합니다. 특히 20, 30대의 경우에는 다른 후보가 싫어서가 60%에 달합니다. 정당 지지율만 놓고 봐도 박빙의 지루한 싸움에 제3정당 지지율보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 비율이 더 높습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에서 진영을 대표하는 정당들의 지지율 역시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겁니다. 정권 유지를 원하면 나를 따르라. 정권 교체를 원하면 힘을 합치자. 명분만 앞서는 대선판에 일단 세력을 모아보자는 구도 싸움 역시 유권자들에겐 구태로 보여지는 건 아닐까요? JTBC 박유미입니다.